여러분, 솔직히 새 다이어리 사놓고 3월 전에 포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다이어리 1월에는 엄청 열심히 쓰다가 3월쯤 되면 빈칸 생기고 그 빈칸 볼 때마다 또 실패인가? 하면서 아예 안 펴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15년 동안 다이어리 100권은 산 것 같은데 끝까지 쓴 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나는 원래 꾸준히 뭘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다이어리에 대한 기준을 완전 잘못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는 진짜 이유랑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 진짜로 끝까지 쓸 수 있는지 솔직하게 다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장담하는데 다이어리 끝까지 못 쓰셨던 분들은 이 영상 딱 부분만 보셔도 2026년에는 다이어리 끝까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첼린입니다.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겪죠. 연말 연초쯤 새해 시즌이 되면 다이어리 코너에 가서 예쁜 표지도 고르고 종이도 한 번씩 만져보고 이번엔 진짜 끝까지 써보자 마음속으로 다짐도 합니다. 1월엔 진짜 열심히 써요. 색펜도 쓰고 스티커도 붙이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꼼꼼하게 적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조금 바쁜 날이 한 번 와요. 그날은 그냥 피곤해서 다이어리를 못 써요. 그리고 다음날 그 빈칸이 조금 거슬리죠. 그렇게 비슷하게 며칠이 더 지나고 나면 빈칸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실패했네. 역시 나는 꾸준히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다이어리를 못 썼을 뿐인데 우리는 그걸 바로 나라는 사람 자체로 인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이어리가 내 실패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이어리를 펼치는 것 자체가 검사받으러 가는 느낌이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아예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 새 다이어리를 다시 사면서 이번에 진짜 해보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돼요. 이게 몇 년만 반복돼도 나는 원래 꾸준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요. 포기도 점점 빠르고 쉬워지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의지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조 문제일까요? 저는 구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원인이 뭔지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제가 15년 동안 다이어리 쓰면서 느낀 원인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다이어리가 만드는 압박. 우리가 흔히 사는 다이어리를 보면 날짜가 미리 다 찍혀 있거나 칸 개수가 1년에 맞춰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하루도 안 빼먹고 마지막 장까지 꽉 채우면 뭔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반대로 중간에 빈칸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한 칸이 그냥 빈칸이 아니라 실패의 시작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빈칸이 점점 많아지면 어차피 중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이걸 뭘 또 이어서 써.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아예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원래 다이어리는 내 삶을 기록하는 도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다이어리를 펼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피하게 돼요. 두 번째, 다이어리 궁합 문제. 다이어리가 내 생활 패턴이랑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 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 세우는 게 편한데 어떤 사람은 오늘의 기분 한 줄만 적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와 체크리스트 위주로 보고 싶은데 다이어리에 그런 공간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리는 대부분 비슷한 구성이잖아요. 위에는 일정 칸, 아래는 조그만한 메모칸, 오른쪽에는 체크리스트. 이런 식으로요. 정해진 틀에 안 맞는 것들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답답하고 지치고 난 다이어리랑 안 맞나 보다 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다이어리 구성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건 쓸 공간이 없고 필요 없는 칸은 자꾸 남고 쓰면 쓸수록 뭔가 답답해서 결국 포기가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직 나한테 맞는 다이어리 구조를 못 찾았을 뿐일 수도 있거든요. 꾸준함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완벽하게 채워야 한다는 기준.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게 빈칸 없이 완벽하게 채워야 다이어리를 잘 쓴 거. 이런 기준이 은근하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SNS에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 보면 다들 다이어리를 엄청 예쁘게 쓰잖아요. 스티커도 붙이고 글씨도 예쁘게 쓰고 색감도 맞추고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삶 자체가 매일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할 일이 엄청 많고 어떤 날은 감정이 안 좋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다이어리는 매일 같은 크기의 칸을 주니까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별로 쓸 게 없는 날인데 빈칸이 크게 있으면 괜히 죄책감 들어서 좀만 더 쓸까 생각하고 다이어리를 덮지도 못하고, 오늘은 뭔가 많이 쓰고 싶은 날인데 칸이 작으면 너무 답답하고 결국 다이어리에 나를 맞추려다가 에이 그냥 안 써 하게 되는 거죠. 매일 다른 하루를 살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칸에 맞춰서 쓰라고 하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저는 이 3가지 이유를 깨닫고 나서 2가지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이어리 쓸 때의 기준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채우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한 줄만 써도 성공이다 기준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피곤한 날은 피곤해서 패스 이렇게 쓰고 잡니다. 빈 공간이 생겨도 괜찮아요. 그건 그냥 그날 못 쓴 것 뿐이지 내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리는 나를 채점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다이어리 펼칠 때 느꼈던 그 무거운 느낌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2번째로 바꾼 건 바로 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있는 다이어리는 구성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일 쓰고 싶은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날은 할 일 정리가 중요하고, 어떤 날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을 쏟아내고 싶고, 어떤 날은 감정 기록만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60 다이어리예요. 60 다이어리는 속지를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좋아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해진 형식과 틀에 나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 할 일이 많은 시기에는 할 일 속지를 더 끼우고, 감정 정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감정 기록 속지를 추가하고, 안 쓰는 페이지는 그냥 빼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구성을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속지만 쏙 갈아 끼우면 되니까요. 날짜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다이어리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채워야 할 빈칸 자체가 없어져요. 중간에 비워버릴 일이 없으니까 실패처럼 느껴질 일도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다이어리를 포기 없이 끝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일반 다이어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걸 내가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60은 내가 사는 방식이 바뀌면 다이어리도 같이 바꿀 수 있는 구조라서 저한테 진짜 잘 맞았어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나는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거나, 날짜형 다이어리가 주는 압박감, 그리고 내 삶과 안 맞는 틀 안에 스스로를 계속 끼워 넣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나한테 맞는 기준과 도구를 아직 못 찾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2026년에 새로 쓸 다이어리를 고르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게 다 채우면 성공이 아니라 하루에 한 줄만 써도 성공이다 라는 마인드와, 다이어리가 정해준 틀에 나를 맞춰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록에 맞춰서 틀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 2가지 기준은 꼭 기억하셔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나한테 맞는 다이어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다이어리는 뭘로 사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60 다이어리는 막상 사려고 하면 디자인도 속지 구성도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로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몇 번이나 포기하고 다시 쓰고를 반복하면서 15년 만에 찾아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60 다이어리를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속지는 어떤 조합으로 쓰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리해둔 영상이 있어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60 다이어리 한번 써보고 싶다, 이미 60 케이스는 있는데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도 바로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는 진짜 이유와 끝까지 쓰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록, 습관, 자기관리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이어리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에 반영할게요. 2026년에는 우리 같이 조금 덜 자책하면서 조금 더 오래오래 다이어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